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수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 곧 능력이고 자산이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회, 각종 친목 모임까지 때로는 내키지 않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비춰야 했고 마음 상하는 소리를 들어도 허허 웃으며 넘겨야 했던 인내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고 그것이 사람 사는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무가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나기 위해 스스로 수분을 줄이고 화려했던 잎사귀를 땅으로 떨어뜨리듯 우리 인생도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맥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인맥이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 시기의 인맥은 평온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나이 들어서 곁에 사람이 없으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비위를 맞추며 사는 고독이 혼자 지내는 고독보다 수십 배는 더 해롭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느끼는 소외감은 그 무엇보다 뼈아픈 법입니다. 오늘은 우리 5080세대가 남은 인생의 품격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평온한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던 인간관계의 숙제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유형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현재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내가 왕년의 마리아라는 말을 입술에 달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늘 20년, 30년 전에 화려했던 직함이나 재력 혹은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었는지에 멈춰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치명적인 특징은 현재의 당신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 이야기를 들어줄 관객일 뿐입니다. 이런 대화는 아무런 생산성이 없을 뿐더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의 소박한 삶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과거 속에만 사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의 소중한 오늘조차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게 됩니다. 현재의 당신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의 끈을 이제는 조금씩 늦추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묘한 비교와 자랑으로 상대의 에너지를 뺏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장 조심해야 할 부류입니다. 이들은 결코 대놓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몸 상할까봐 걱정이야라며 걱정을 가장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또는 너는 아직도 그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구나. 요즘 우리 동네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세금 내기가 무섭네라며
은근슬쩍 상대의 상황을 깎아내립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형편과 마음을 살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당신을 이용합니다. 이런 분들과 만남을 갖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헛헛하고 괜히 내 처지가 보잘것없어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빨아갔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들과는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비판과 냉소로 가득 찬 이른바 부정의 아이콘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즐거운 이야기를 꺼내도 그건 안 돼,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런 소릴 대, 우리 나이에 뭘 그런 걸 새로 하려고 그래. 라며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다른 사람의 도전 정신이나 삶의 활력을 꺾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지켜야 할 귀한 자산은 바로 활력과 호기심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고 세상 탓, 정치 탓, 자식 탓을 일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전염되는 속도가 빠르지만 부정적인 기운은 훨씬 더 깊고 빠르게 우리 영혼을 침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독초를 심는 사람을 더 이상 곁에 두어 소중한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며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친구 사이에 이런 말도 못하니? 다 너 생각해서 어렵게 꺼내는 말이야. 이 문장은 무례함과 오지랖을 포장하는 가장 흔한 수단입니다. 그들은 조언이라는 탈을 쓰고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며 자신의 생각대로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가 간곡히 원할 때 상대의 입장에 완전히 공감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건네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쓴소리를 해주겠냐며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당신 위에 서서 지배하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런 무례한 간섭으로부터 당당히 자유로워질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필요할 때만 정을 운운하며 다가오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본인의 집안에 큰 경조사가 생겼거나 돈을 빌려야 할 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혹은 자신의 지독한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할 때만 살갑게 연락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나 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받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들은 여러분을 소중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찾아 쓰는 편의 시설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써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허탈함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귀한 마음은 오로지 평소에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소수의 진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해로운 인연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젊은 세대들처럼 SNS 계정을 차단하거나 큰 소리로 싸우며 절교를 선언하는 방식은 우리 세대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우아하고 조금 더 성숙한 방법으로
인연의 무게를 덜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중한 거절을 당신의 일상적인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누군가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하거나 부담스러운 부탁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연락 줄게라고 완충 시간을 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에 그날은 조용히 집에서 쉬기로 마음먹었어 혹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렵겠네라고 차분히 거절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려울지 몰라도 거절도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둘째, 대화의 깊이를 의도적으로 얕게 유지하십시오. 당신을 공격하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당신의 속마음이나 고민,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좋은 소식이네 정도의 가벼운 반응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당신을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비난할 빌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을 점진적으로 두십시오. 참여하던 모임의 횟수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시끄러운 단체 대화방에서는 조용히 나오거나 알림을 꺼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억지로 끊어내는 가위질이 아니라 안개가 걷히듯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 있는 인연 정리법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소중한 시간, 이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나 자신과 깊은 우정을 쌓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어색하신가요? 사실 고독이라는 것은 외로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외로움이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슬픔이라면 고독은 스스로를 풍요롭게 채워가는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우선 집 안에 나만을 위한 작은 취미 공간과 시간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거창한 서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내가 좋아하는 책 몇 권과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편안한 의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다라고 말이죠. 이 시간 동안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식물을 가꾸거나 혹은 젊은 시절 바빠서 듣지 못했던 음악들을 천천히 감상하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또한 현대의 문명인 디지털 기기와 친해지되 절대 그것의 노예가 되지는 마십시오. 유튜브를 통해 세계 곳곳의 풍경을 구경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온종일 스마트폰 화면 속 남의 인생만 구경하며 시간을 허비하지는 마십시오. 배운 것을 단 하나라도 내 삶에 실천해보는 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 채널에서 건강 레시피를 보았다면 직접 정성껏 장을 봐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근사하고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차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연습이 바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여행하거나 산책하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누군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감상하고 내가 걷고 싶을 때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산책은 그 자체로 깊은 명상이 됩니다. 자연의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발소리와 호흡에 집중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보약보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